우리가 떠올리는 수학 영재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계산을 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아이, 맞을까요? TV나 인터넷 등에서 종종 그런 아이들이 소개되는데요. 당연히 흔치 않으니까 나오는 거겠죠. 우리 주변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은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저 수학을 좋아하고 또 나중에 정말 잘해야 할 때 잘 해낼 수 있는 아이,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실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단쌤이고요. 수학 우리 원소님들 참 고민 많으시죠? 아이들 수학 공부하는 거 보면 초등부터 고등까지 어느 때도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들 눈에는 우리 아이는 한없이 부족하고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마음은 한없이 불안합니다. 이상한 거 절대 아니고요. 요즘 같아서 너무나도 일반적인 상황이십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할 때야 되면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아이 수학 공부를 묵묵하게 서포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불안하지 않으실까요?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내가 아이랑 사이 나빠가면서 수학 때문에 싸울 바에야 수학적 흥미를 유지시키되 정말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엿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수학 영재들의 부모님들도 그러셨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공부 좀 했다는 엄마 아빠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가능성이라는 거는 뭘까요? 수학적 재능이요? 다시 영재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수학 영재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를 가르치니 두 개를 아는 아이, 암산력이나 계산력이 뛰어나서 빠른 속도로 척척 답을 내는 아이,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기 즐기고 심한 경우에는 취미가 수학 문제집 풀기, 수학 문제 만들기 등등요. 이런 것들 중 당연히 타고나는 기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훈련에 의해 그리고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오늘은 그 포인트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수학 마인드셋, 사고방식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수학이 즐겁다고 느끼는 포인트를 찾아주고 쭉 서포트 해주세요. 뭔가를 해결하는 이야기, 예컨대 추리소설이나 미스터리 소설류를 좋아하는 아이가 대표적으로 수학을 즐겁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수학 동화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놓고 길이 이야기를 다룬 제목부터 길이 이야기 이런 책보다는 책 속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수학적인 이론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책들이 있죠. 수학 만화도 그런 종류들이 있고요. 또 추리 시리즈물로 된 수학 동화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그런 책을 접해보지 않았다면 일단 노출시켜 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되냐고요?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당장의 1, 2점, 한 문제,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즐겁게 느끼게 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퀴즈나 퍼즐도 많아요. 수도쿠라던가 핑고게임, 낱말 퀴즈, 멘사 퀴즈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종이접기 책도 있거든요. 도형이 어려운 아이, 도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해보지 않은 아이인데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한다면 이것만큼 효과적인 도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모티콘이 있는데요. 이과티콘이라고 공대생 개그 같은 말장난인데 전 되게 좋아해요. 이것도 관련된 책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흥미로운 것들을 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 아이가 좋아한다면 취미로 이어가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공부하다가 놀 때 하는 취미요. 수학이 멀지 않고 어렵지 않고 만만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것이 나중에 어려운 중고등 수학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기초적인 마인드셋입니다. 두 번째, 수학을 못해도 재밌다고 생각하는 아이를 만드세요. 어떻게 못하는데 재밌을 수가 있지 하시지만 있긴 있습니다. 점수에 일일비하지 않고 그냥 그 알고리즘 자체가 재밌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멘탈이 강하고 또 주변 어른들의 걱정 어린 참견이 가능하면 적어야 합니다. 아는 내용인데 실수로 틀린 상황을 두고 아이는 초연한데 부모님은 나중에 습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틀리면 어떡하냐, 걱정 한가득으로 학원을 옮기거나 또 학원을 추가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침소봉대죠.
부모가 초연해야 아이도 초연해집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른들에게 시험에서 벗어난 수학을 접해보면 진짜 재미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 중고등 전에요. 수학을 안 해서 못하는 아이도 어쩌면 수학적 알고리즘에 흥미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에서 자유로워질 것, 맞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부모님의 여유로운 마인드셋에서 시작한다.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수학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자주 묻죠. 현실적인 이야기도 정답이고 이상적인 이야기도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답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접근은 어떨까요? 수학이 필요한 이유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요. 만약 우리 아이가 꿈이 있다면 그 꿈과 관련해서 수학이 키워줄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그 무엇을 반드시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핀란드 교육 출장을 갔을 때 만난 핀란드 중2, 고2 아이에게 수학을 왜 공부한다고 생각하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 아이는 집을 지으려면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데 어른이 되었을 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 아이는 본인이 유도 선수인데 훈련을 할 때 수학적 이론들이 도움이 된다. 스포츠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수학은 과학의 언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의 수학을 연산만 쓸모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학을 뭐하러 배워?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요, 재밌는 건 저 핀란드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계산기 사용해요. 수학이 그 아이들에게는 연산과 같은 의미가 아닌 거죠. 저는 수학에서 배우는 문제 해결 과정이 모든 일에 응용되는 훨씬 더 의미 있는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사회에서 만난 일머리 있는 사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기저에는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 숨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직업과 관련해서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함께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핀란드 아이들처럼 그런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설령 그 이유가 없어요.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단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는 현실적인 이유밖에 없다고 해도 그 현실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기 싫은 수학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가 직접 눈으로, 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를 자신으로부터 찾는 것, 거기에서부터 수학 마인드셋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수학 영재가 되기 위한 수학 마인드셋, 사고방식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소하게 시작해서 점점 키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일단 학부모님들부터 새롭게 수학에 대한 태도를 바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의 생각은요, 어릴수록 거의 대부분 부모님의 생각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저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